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오늘 많이 추웠어요? 저는 산에 올라갔는데 산은 또 걷다 보면 열이 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았거든요. 뭐 잠바 좀 두꺼운 거 챙겨서 입고 가면 그래도 땀도 나고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길에서 만났던 친구들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눈이 있는 길도 미끄럽지만 눈이 녹은 다음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흙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진짜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엄청 진흙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걷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늘 가던 길로 가다가 막 미끄러질 뻔해서 다시 돌아서 다른 길로 찾아갔는데 그 길이 조금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산 갈 때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어요. 책 읽어드릴게요. 역사상 기념비적인 결단이 쓰인 문서 리우 폭탄선언에 자중에 불같은 논쟁이 일어났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리는 완전 인내심을 잃었다. 마침내 며칠간의 경론 끝에 그는 다시 한번 연단에 올라가 분명하고 단호한 어조로 선언했다. 회장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며칠이나 논의했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것뿐입니다. 어째서 더 지체해야 하는 겁니까? 어째서 아직 더 생각해야 합니까? 자, 오늘을 미 공화국이 탄생한 행복한 날로 만듭시다. 파괴된 식민지가 아니라 평화와 법치가 다스리는 국가로 다시 세웁시다. 하지만 리는 이 선언이 표결에 붙여지기 전에 가족이 위급한 병원을 앓는다는 소식을 받고 버지니아로 돌아갔다. 떠나기 전에 그는 친구 토머스 제퍼슨의 손에 이 일을 맡겼고 제퍼슨은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했다. 얼마 후 의장 행콕은 독립선언을 기초할 위원회 의장으로 제퍼슨을 지명했다. 위원회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 선언문을 작성했다. 이 선언서가 의회에서 승인되는 순간 위원들은 대영 제국에 패배할 경우에 목숨을 담보로 그 문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었다. 6월 28일에 독립선언문 초안이 작성되었다. 며칠 동안 의회의 검토 끝에 수정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준비가 끝났다. 1776년 7월 4일 토머스 제퍼슨은 식민주 연합위원회 앞에 서서 한치의 두려움 없이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자연의 법칙과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리, 즉 우리는 이 지구상에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태어났으며 그 권리를 천부적인 힘으로 상정한다. 정치적 연대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류의 신념을 엄정히 고려하여 우리는 독립을 해야만 한다고 선언한다. 제퍼슨이 선서를 마쳤다. 이 선언문은 표결에 붙여져 승인되었고 56명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언문에 서명을 마쳤다. 이 결단으로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국가가 탄생했다. 독립선언서가 탄생하기까지 이어진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나라가 세계적인 위상을 깔치게 된 것은 56명으로 이루어진 조력 집단의 결심 덕분이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결심이 워싱턴과 함께 싸운 군인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실패를 생각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갖추게 했고 그 결과 전투에서 승리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나라에 자유를 가져다 준 그 정신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결정 능력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성공 원칙에는 이 힘이 담겨 있다.
독립선언문 이야기에서도 적어도 원칙 중 6가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바로 열망, 결단력, 신일, 끈기, 조력 집단, 조직적인 계획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라. 그러면 그것을 얻으리라. 강렬한 열망에 입각한 생각은 그 자체로 실체를 갖추게 된다. 미국 건국 이야기, US 스틸사의 창업 이야기는 생각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기적만 본다면 절대 그 비밀을 찾을 수 없다. 오직 영원 불멸의 자연 법칙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법칙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자유를 가져다주고 부를 일구는데도 적용되었던 그 법칙 말이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얻는 방법도 안다. 이런 리더들은 언제든 신속하고 흔들림 없는 결단을 내린다. 이것이 그들이 리더인 이유이기도 하다. 세상은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곤 한다. 우유부단함은 대개 젊은 시절부터 형성되는 습관이다. 분명한 목적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보내게 되면 점점 더 습관화된다. 우유부단한 습관은 직업을 선택할 때도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업을 찾는다. 청년들이 처음 선택하는 직업은 자신이 찾을 수 있는 직업에 국한되곤 하는데 이는 우유부단한 습관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는 분명한 계획이 없고 고용주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서명하기로 결심했다. 특정한 직업을 취하겠다는 결심, 자신이 요구하는 만큼의 가치를 인생에 지불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데는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는 경제적 자유가 걸려있을 뿐이다. 경제적 독립, 사업적 지위는 그것을 열망하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하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에 게으른 사람은 도달할 수 없다. 세무엘 애덤스가 자유를 바랐던 것과 같은 정신을 지닌다면 분명 부를 일구게 될 것이다. 희생하겠다는 태도 없이는 위협을 이룰 수 없다. 부에 이르는 8번째 원칙, 10장 끈기, 믿음을 끌어내는 꾸준한 노력. 열망을 재화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끈기는 필수 요소다. 끈기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다. 의지와 열망이 적절하게 결합되면 가장 강력한 짝이 된다.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은 간혹 냉혈한이라거나 무자비하다는 평가를 받곤 한다. 그건 이들의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뒤에 얼마나 강력한 의지와 끈기가 도사리고 있는지 못한 탓이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거나 부르는 조짐이 보이면 목표를 내던지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온갖 장애에 맞서 목표를 이루고야 마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끈기는 영웅적인 일이 아니다. 하지만 끈기는 탄소를 강철로 만드는 철을 담금질하는 성정을 만들어준다. 부를 일구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13가지 성공 철학을 전부 실현해야 한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부를 일굴 수 있다. 끈기 테스트. 이 책의 지침들을 실천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3장 열망에서 설명한 6단계를 따를 때 끈기와 관련된 최초의 실현이 찾아올 것이다. 이미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지닌 사람은 극소수다. 당신이 이 소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지침을 읽었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끈기 부족은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원인 중 하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대다수 공통적인 약점이 끈기 부족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일이, 이 일이 어느 정도 힘들지는 열망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열망은 목표를 달성하는 일의 출발점이다. 이 점을 늘 마음에 새겨라. 열망이 약하면 결과도 약하다. 조그만 불에서는 열이 조금밖에 일지 않는다. 끈기가 부족하다면 열망으로 강력한 불을 피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3장으로 되돌아가서 6단계를 즉시 실현하라. 이 지침을 따르는 열의가 곧 부에 대한 열망의 강도를 말해준다. 지침을 따르는데 열의가 없다면 아직 부를 일구겠다는 마음이 충분치 않은 것이다. 부는 물의 대양으로 흘러들듯 자신을 끌어당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딸려간다. 끈기가 부족하다면 11장 조력 집단의 힘 편에서 제시하는 지침들에 초점을 맞춰보라. 조력 집단을 주위에 두고 그들과 협력함으로써 끈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5장 자기암시편과 13장 잠재의식 편을 참조하라. 이 장의 지침들을 따라 목표를 잠재의식에 명확하게 그려넣는 습관을 들이라. 그러면 끈기 부족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늘 활동하기 때문이다. 부자의 생각을 지녔는가? 빈자의 생각을 지녔는가? 이 책의 성공 원칙들은 이 원칙들을 드문드문 실천해서는 가치가 없다. 결과를 얻어내려면 이 원칙들이 몸에 완전히 뵐 때까지 실천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부에 대한 생각을 개발하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다. 부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마찬가지로 가난 역시 생각하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부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반면 가난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떠오른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던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어쩌면 삶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젖어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젖어들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직면하고 다시 재설정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또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습관화돼 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아차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두지 말고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안으로 가져오면 주변에 누가 있던 없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 내면이 가득 차면 그냥 그 차오르는 것들로도 충분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외롭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그런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빠가 계셨을 때는 아빠가 가능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채워지다 보니까 그냥 인간 자체로서 어떤 고독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늘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을 겪고 제 인생이 이제 한번 폴더처럼 접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내가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아플 때는 누군가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럼 막 찾으려고도 노력을 하다가 그게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힘들었던 이런 마음들을 잘 이해하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내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겠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뭔가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품었고 또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것들이 정말 감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이번 생에서는 내가 업을 다 내려놓고 받은 것들 다 돌려주고 가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관점들로 예전에는 많이 갔었거든요. 나는 예의를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상대는 왜 저럴까? 이런 부분에 좀 짜증이 날 때도 있었고 예민해질 때도 있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고, 이렇게 저를 보기 시작하니까 좀 더 쉬워졌어요. 모든 면에서. 나도 이런데 너도 이렇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폭이 오히려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관점들을 자기 스스로 가져오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정말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의 것들이 이렇게 충만하게 차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 스스로도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존중하고 또 내가 존중받지 못한 어떤 상황들에서는 이 선 넘지 마세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명확하게 경계도 그어주고, 또 그런 것들을 상대가 싫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잘 지켜주고, 이런 게 진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공감, 경청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항상 말하지만 친구들 한 명 한 명 너무 예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예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끈기 부족은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대다수 공통적인 약점이 끈기 부족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 일이 어느 정도 힘들지는 열망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열망은 목표를 달성하는 일의 출발점이다. 이 점은 늘 마음에 새겨라. 열망이 약하면 결과도 약하다. 조그만 불에서는 열이 조금밖에 일지 않는다. 끈기가 부족하다면 열망으로 강력한 불을 피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부분 안 읽어도 되겠다. 부자의 생각을 지녔는가, 빈자의 생각을 지녔는가. 이 책의 성공 원칙들을 드문드문 실천해서는 가치가 없다. 결과를 얻어내려면 이 원칙들이 몸에 완전히 뵐 때까지 실천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부에 대한 생각을 개발하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다. 부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마찬가지로 가난 역시 생각하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부에 대한 생각을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반면 가난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떠오른다. 부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가난에 대한 생각이 점령하게 된다. 이제 부를 축적하는데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것이다. 끈기가 없이는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지도 모른다. 끈기가 있다면 반드시 불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가위에 눌려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끈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가 위에서 꽉 누르는 듯한 기분이 들어 잠이 반쯤 깬다. 몸을 돌릴 수도 꼼짝할 수도 없다. 하지만 몸을 움직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의지를 발휘해 참을성 있게 애쓴 끝에 마침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게 된다. 점차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마침내는 팔을 들어 올린다. 그러고 나서 다른 쪽 팔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결국 의지를 최고조로 발휘하여 몸 근육 전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악몽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 단계 한 단계씩 일을 해낸 것이다. 타성에서 벗어나는데도 이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먼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속도를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서 의지를 완벽하게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처음 움직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는 중요치 않다. 계속 끈기 있게 해나가라. 그러다 보면 성공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타성에서 벗어나기. 졸업 집단을 신중하게 골랐다면 당신이 끈기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한 사람쯤 있을 것이다. 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일구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상황 때문에 끈기를 체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끈기를 습관화하여 체득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즐겁게 세운다. 이들은 몇 번이나 실패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침내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서게 된다. 때로 숨어있는 안내자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은 날도 있다. 누군가를 콕 집어서 좌절시키고 그 후 그가 끈기 있게 밀어붙여 성공에 이른다면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할 줄 알았어. 끈기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은 성과를 즐기게 놔두지 않는다. 필요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끈기라는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물질적 보상보다 훨씬 영원하고 중요한 보상이 있다. 바로 실패란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근데 그게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물론 그 단계를 넘어갈 때는 진짜 힘들잖아요. 심리적인 압박도 있고 엄청 고통스럽기도 하고 많이 울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현명하게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경험들로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순간들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반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만 한다면 어떤 상황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힘든 상황에서 주저앉아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꺾여버리지만 않는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친구들한테 편지 쓰고 보면은 어떤 부분이 좀 힘든 것 같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공감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세워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런 마음에 있어서 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전투력이 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넘을 때마다 이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보면은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은 그런 난관들을 뛰어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그런 경계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딪히다 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음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나 이런 거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이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만 가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번 꺾여도 보고 굴곡도 있게 있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여러 방면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이 그런 가장 귀한 사람이다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어떤 것도 친구들을 부러뜨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의사소통을 할 때도
오늘 스치는 생각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에 대한,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한 신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뢰가 바탕으로 있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가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상대가 받아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하지 못해서 비유적인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전달력이 빠르고 시간 낭비도 안 되고 감정 소모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애매하게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저게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에 대한 그런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너무 어렵거나 불필요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소모적이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최적화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다 빼고 그냥 딱 필요한 거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를 풀 때도 딱 정면승부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이 잘 원활하게 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여럿이 있을 때는 비협조적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변에서는 원장님한테 일러서 이렇게 해결해 이런데 좀 치사한 사람 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직접 가서 얘기하겠다 해서 제가 쉬는 날 직접 찾아가가지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냥 감정적이지 않게 모든 상황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진실되게 말을 하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유 없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하거나 욕을 하면서 올 때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리 욕을 해도 끝까지 다 듣거든요. 먼저 들어요. 그래, 너 얘기해라 이러면서 끝까지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나한테 말하고 싶은 바는 어떤 바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딱 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다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감정도 다 풀리고, 저는 이제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완벽하게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대방이 가진 키를 저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진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상대방이 얘기한 게 맞으면 이거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딱딱딱 하면서 맞춰가면 해결이 안 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확실한 소통이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필요한 시간이나 감정 소모가 없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감정 소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피곤해지고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많이 쓰죠.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비디오 판독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판독 내용은 그냥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나 그런 완벽한 소통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해봤어요. 그리고 잠재의식에 관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기회를 줄 수 있다. 인생에서 도통 기회가 없었어요. 가난하게 태어났고 항상 먹을 게 부족했죠.
학교 친구들의 아버지들은 아름다운 저택과 개인 수영장,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는데 말이에요. 인생은 너무나 불공평해요. 한 남성이 한탄하며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가난이 나를 성공의 정점에 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저택과 수영장, 부, 명성, 성공, 고가의 자동차는 영적 지성을 가진 무한한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다. 나는 이 남성에게 많은 사람의 생각은 전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과학적이라고 설명했다. 불공평한 조건을 안고 태어난 인물을 뽑자면 헬런 켈러를 떠올릴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녀는 영아기 때 시력과 청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헬런 켈러는 마음의 불을 사용해 누구보다 잘 볼 수 있었다. 화려한 오페라의 색깔을 보았다. 귀는 들리지 않았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오케스트라 음악이 여리고 강하게 울려 퍼지는 걸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다. 리릭 소프라노 음색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연극의 유머를 이해할 수 있었다. 헬런 켈러는 세상에 크나큰 공헌을 했다. 명상과 기도를 통해 그녀는 내면의 눈을 깨우고 전 세계의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고취했다. 질병으로 침대 신세를 지는 사람들 외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자신감, 기쁨을 선사하고 영혼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헬런 켈러는 시각과 청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 덜 가지고 태어나거나 더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그는 헬런 켈러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 나는 그에게 불공평한 조건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확언을 써주었고 그는 이 확언을 카드에 적어 매일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루에 3번씩 15분간